4.13 총선을 앞둔 거제시 후보자들의 선거 유세 현장과 주요 공약을 들어봤습니다. 4월 13일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 우리 지역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을 만나봤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시행됩니다. 아이와 학부모를 위한 안전장치인 CCTV, 교사들의 인권은 배제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4.13 총선을 앞두고 뜨거운 선거 유세 현장과 후보자의 주요 공약을 소개하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조선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제시 생존 방안에 대한 출마 후보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표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동자 계층이 많아 경남에서도 여당 우세 지역에 속하지 못하는 거제 지역. 4명의 후보가 각축전을 벌이는 가운데 시민들의 선택을 받기 위한 후보들의 선거운동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김한표 새누리당 후보는 거제시 고용위험지역 선포와 조선업 특별지원 업종 선정, 남부 내륙 고속철도 조기 개통, 장승포항 흥남철수 기념 사업 시작 등을 주요 공약으로 밝혔습니다. 우리 거제에도 양대 조선소라고 하는 세계적 두 번째, 세 번째 큰 그런 조선소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우선에 우리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참으로 시급한 그런 부분이라서 조선해양 플랜트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고용의 안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에 우리 고용 안정을 위해서 첫째는 우리 고용위험 지역 선포라든지 혹은 조선업종을 특별 지원 업종으로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조선소가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공약을 하나 걸었었고요. 병광용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조선해양산업특별법 제정, 무상급식법 제화, 가덕신공항 유치 적극 지원 등을 통해 거제를 국제관광도시로 발돋움시킬 계획입니다. 조선해양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책임지고 이끌어갈 수 있는 국가기구 설립을 저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정부가 함께 조선해양산업을 연구하고 투자하고 지원할 수 있는 공사 개념의 정부기구 설립을 통해서 조선해양산업이 세계 유가 변동 이런 부분들에 크게 영향을 받아서 흔들리는 일 없이 지속적으로 꾸준한 먹거리 산업, 거제시를 먹여 살리는 산업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무소속 김종혁 후보는 침체된 조선산업 부활과 거제 권역별 관광 활성화 방안 시행, 희망퇴직자 지원센터 설립을 통한 재취업 기회 제공 등을 약속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리고 가장 중점적으로 우선을 둔 것은 이제 조선업의 부활입니다. 조선업을 살리지 않고서는 거제의 부활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저의 임기 중에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이고 그를 위해서는 일단 우선적으로 삼성중공업, 대우조선, 양대 경영진과 노사들 이제 주기적으로 만나서 그들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것을 정치와 정부, 국회가 지원을 해줘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 상생, 경청, 대화를 항상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소속 이길종 후보는 정부의 노동계약법 저지를 통한 국민 일자리 지키기, 거제 어린이 전용 복합문화시설 건설, 대우조선 시민기업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많은 토론회와 논의를 통해서 체계화시켜왔던 대우조선 시민기업화를 제가 제일 강요하는 공약인데요. 계속적인 공적 자금 투입은 회사의 자립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토대를 더욱 취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해외 매각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우조선 캔코 지분 17%를 시민펀드로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관리를 지자체가 맡게 하여 지역 기업의 자부심을 키우고 경제적 기반을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운영하는 제도를 제가 도의원 시절부터 계속 제안해 왔습니다. 4명의 후보가 공통적으로 침체된 조선 경기 회복을 위한 공약들을 최우선 과제로 뽑은 가운데
후보마다 거제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뉴스 표영민입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일주일가량 앞두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 후보들을 만나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마산 합포구 지역의 더불어민주당 박남현 후보와 마산 회원구 지역 더불어민주당 하귀남 후보를 전주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사선의 최다선 의원이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마산 합포구 지역. 그에 도전하며 계속해 열심히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남현 후보. 계속해서 시장을 돌며 얼굴 알리기에 나서면서 아이 낳고 살기 좋은 마산 합포구, 결혼하고 살기 좋은 마산 합포구를 다짐하며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공약을 잘 지키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제도와 내용들은 실천하지 않으면 공연불일 뿐입니다. 실천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실천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보여주는, 그러면서 믿음을 받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너무 국회의원이 되면서 우리가 멀어지는, 주민의 삶과는 멀어지고 국회의원만 따로 있는 그런 국회의원이 아니라 이웃 속에서 주민들과 함께 생활하고 주민들의 아픔과 고민들을 들어줄 수 있는 지역의 국회의원, 그런 국회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이때까지 시장과 상가, 길거리에서 많은 시민들과 만났습니다. 앞으로도 더 뛰고 또 뛰어서 더 많은 시민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이야기들과 공약들을 시민에게 제대로 알리고 이것을 공감받을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길이라고는 오로지 뛰고 또 뛰어서 시민들에게 인정받고 새로운 국회의원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뛰고 또 뛰겠습니다. 마산을 땀으로 흠뻑 적시겠습니다. 뒤늦은 출마에도 발빠르게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하기남 후보. 마산 자유무역 지역 구조 고도화 사업을 시작해 마산 회원구와 함께 성장하는 도시명 산업단지로 발전시킬 것을 다짐했습니다. 우리 마산 회원구의 젖줄은 봉암동에 있는 자유무역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6,000명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데 고도화해서 12,000명까지 고용을 늘리고, 그리고 배후에 3만 명이 이 동네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거기서부터 고용 창출하겠고요. 무엇보다도 봉암동, 그리고 양덕동, 합성동, 산호동에 있는 이 상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봉암공단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여기에 정주할 수 있도록 지역의 주변의 재개발과 연계해서 회원구와 봉암 자유무역지역이 함께 잘 사는 그 모양을 저희는 그리고 있습니다. 선거운동 13일 중에 전반이 지나고 이제 후반인데, 전반에는 하기남이가 출마했음을 알려드리는 거였고, 후반은 주요 거점 위주로 유세를 하면서 왜 출마했고 또 어떤 공약을 갖고 있는지를 밝혀드리고, 그리고 이제 득표 굳히기 전략에서 혹시 아직까지 지지 표심을 정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하기남이가 이번에 할 수 있다, 네 번째 도전에 될 수 있다 보여서 승리를 향해 쟁취하겠습니다. 새누리당 텃밭인 마산 지역에서 야당의 후보로 표심 모으기에 바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두 후보. 오는 4월 13일 우리 지역을 대표할 인물을 뽑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보고 느껴 신중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뉴스 전주현입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으면서 이번 주말에는 사전투표가 시행됩니다. 선거 당일 선거에 참여할 수 없는 분들에겐 좋은 소식일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전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분증 하나로 전국 어디서나 8일과 9일 미리 사전투표가 가능합니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제. 오는 4월 13일 개인 사정으로 인해 투표를 할 수 없다면 전국 어디서나 주소지에 상관없이 사전 신고 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사전투표가 가능합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본인 확인이 가능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중장년층에 비해 저조한 투표율을 보이던 20, 30대들의 투표율도 사전 투표제로 인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번 총선과 관련된 정보뿐만 아니라
사전투표 선거 정보를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선거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알기 쉽게 나타냈습니다. 후보자 명부부터 투표소, 개표 진행까지 어플리케이션 하나로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선거 공보를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 안내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투표소 위치를 확인한 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뉴스 전주연입니다. 지난해 12월 전국 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아이와 학부모를 위한 안전장치라는 건데 교사들의 인권은 배제되고 있습니다. 변진성 기자입니다. CCTV가 설치된 마산의 한 어린이집입니다. 각 방과 거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CCTV는 학부모에게 아이들의 안전장치로 통하지만 교사들에게는 감시와 불신의 상징입니다. 선생님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감시당하는 게 기분이 나쁘다, 내지는 너무 어렵고 힘들다라고 해서 현장을 많이 대거 이탈을 하셨어요. 이뿐만 아니라 CCTV 설치는 어린이집 교사들의 업무 과중도 초래합니다. 이 서류 뭉치들은 CCTV 설치에 따른 의무 작성 문서로 바쁜 교사들의 업무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 원장과 교사와 아이들의 보이지 않는 벽도 만들어졌습니다. 저희가 아이들을 편안하게 안아줄 수 있는 상황들도 많고 집에서 장난치듯이 장난을 할 수 있는 상황들도 많은데 CCTV 각도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학대 장면으로 보이는 경우가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몇몇 가정 어린이집은 전체 학부모 동의를 받는 조건으로 CCTV를 달지 않았습니다. 폭행이 일어나면 속수무책이지만 교사와 학부모 간의 신뢰에 기반을 뒀습니다. 불신이 나는 CCTV의 사각지대를 찾기보다는 학부모와 교사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어린이집이 하루빨리 이뤄지길 아이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뉴스 변진성입니다. 통영의 한 초등학교에서 잊혀져가는 위인들의 업적을 명언과 함께 그림으로 표현한 십경도를 교실에 배치해 산 교육장으로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색 교실로 인기가 높은 현장을 최재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통영의 한 초등학교. 다른 학교와 다름없이 수업이 한창입니다. 교실 창문에는 충무공 이수신 장군의 일대기를 표현한 십경도가 그려져 있는데요. 말로만 듣고 책으로 접한 이수신 장군의 명언과 함께 그림으로 볼 수 있어 학생들은 호기심으로 가득합니다. 최근에 개봉한 영화 명랑에서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나라를 위하여 300척의 외적배를 처벌하는 거 봤는데 그걸 보고 저도 이순신 장군만큼 나라의 훌륭한 보탬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순신 장군님께서는 몸이 아파도 열심히 난중일기를 쓰신 점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순신 장군님께서는 적들이 물러가는 마지막 전투에서 스스로 죽음을 택하셨는데 저는 교실 유리창을 보면서 이순신 장군의 업적과 정신을 생각하겠습니다. 명을 통해 이수신 장군의 정신을 계승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에 대한 책을 읽었을 때는 거북선을 만들었다는 정도만 알게 되었는데 교실 창문에 붙여진 십경도를 보면서 이순신 장군의 업적과 정신을 되새겨 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한 교장 선생님의 아이디어로 시작한 이색 교실. 잊혀져가는 위인들의 업적을 생각하고 답답한 교실을 바꾸기 위해 시작한 교실 가꾸기는 부모는 물론 학생들에게도 산 교육장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원래 우리 통영은 이수신 장군의 을이 서려 있는 고장이지요. 그래서 우리 중림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이순신 장군의 을을 개성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교육을 해왔습니다만은 좀 더 직접적으로 애들한테 교과서를 통해서 지도하는 것보다는 생활 속에서 늘 무의식 중에 익힐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서 이번에 이순신 십경도를 중심으로 창문의 환경을 조성해서 평소에 애들이 익힐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수신 장군의 명언을 재조명하고
자기가 느낀 점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하면서 이수신 장군의 을을 개성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작은 아이디어가 충북 이수신 장군의 을을 되새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유스 최재현입니다. 이정권 고성 부군수는 고성 마음수출농단을 찾아 파프리카 수확 작업 및 선별 현장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 부군수가 방문한 마음수출농단은 제20회 경상남도 농산물 수출탑 시상식에서 경남 최고 수출 농단으로 선정된 곳입니다. 군은 파프리카 수출 장려를 위해 지난해 10억 원을 투입해 수출 파프리카 식별 검사, 저장이 가능한 동고성농협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를 건립해 수출 전략 품목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한편 마음수출농단은 파프리카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자 지난 1995년 수출농단을 조성했으며 현재 11개 농가가 파프리카 17헥타르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은 5일 고성군청에서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 주요 안건은 지난해 지역사회보장 시행 결과 관련 심의로 세부 사업에 대한 발표와 토론, 심의 의결 순으로 진행됐으며 앞으로도 국민이 행복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편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는 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심의 기능 등을 수행하는 민관 협력기구로 국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 구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창원시 창동예술촌에서는 공예기획, 초대전시, 공예예찬이 5월 1일까지 개최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창동예술촌에 입주하고 있는 도예 김은진 작가와 신당 창작 아케이드에 입주하고 있는 나전칠기를 작업하는 오유미 작가 등 33명의 공예 작가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시 첫날인 6일에는 경남 무형문화재 매듭장 32호로 등록된 배수나 매듭장으로부터 직접 작품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작가와의 만남이 개최됐습니다. 전시 기간 동안에는 체험 프로그램이 매주 주말 전시장에서 실시되며 매일 오후 2시와 4시에는 전시 기획 큐레이터로부터 작품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전시 여행이 진행됩니다. 거제시 총선 선거방송 토론에 무소속 후보가 배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6일 열리는 선거방송 토론에 공직선거법 규정상 여론조사 결과 5% 이상일 경우에만 방송 토론 참여가 가능하지만 여론조사도 실시하지 않은 데다 경광용 후보의 부동의로 무소속 후보의 방송 토론 참가는 사실상 무산돼 1대1 구도로 토론을 펼치기로 했지만 김한표 후보가 돌연 불참을 알리면서 변 후보 단독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게시판과 SNS에 특정 지역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40대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다음 아고라와 진보네트워크, 블로그 등 총 71회에 걸쳐 특정 정당 지역 후보자를 비방하고 모욕한 정모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비방글에 대해 지속적인 조치를 해나갈 방침입니다. 제54회 진해 군항제와 연계해 창원 전역 대규모 및 준대규모 점포, 농협, 전통시장, 소상공인이 참여한 창원 블랙데이 행사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3%에서 36%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창원시는 마산 가고파 국화축제 때 제2차 창원 블랙데이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고성군이 태양광 발전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도내 최초로 자체 허가 기준을 마련해 시행에 나섭니다. 고성군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을 제정해 개발행위 허가 시 적용할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한 세부적 허가 기준을 마련해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통영시가 올해 도시가스 공사 예산의 대부분을 미륵도 스탠포드 호텔에 사용할 것으로 계획해 특혜 시비가 일고 있습니다. 통영시가 올해 예산 14억여 원 중
10억 원 이상이 낙후된 지역이 아닌 스탠포드 호텔과 마리나 리조트 쪽에 사용할 의사를 밝혀 주민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오는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통영 중림만에서 해양수산부 장관배 아시아 드래곤보트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날 대회는 국내외 클럽팀이 참가하는 이순신부, 일반팀의 거북선부, 남녀 혼성으로 경기하는 하객진부로 나눠 100m와 200m 코스에서 치러지며 경남 드래곤보트 협회는 사회인 드래곤보트 선수를 모집 중입니다. 경남 고성교육지원청은 지난 5일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정서 행동 특성 검사 및 보건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연수는 학생 건강 증진 기본 방향 전달 연수로 학교 감염병 예방 관리의 중요성 재인식과 발생 시 조기 차단과 확산 방지 및 대응 요령을 강조했습니다. 통영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4일 연안 안전사고 사각지대인 무인도서를 보전하기 위해 무인도서 기동 단속반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무인도서 기동 단속반은 무인도서 보전을 위한 불법행위 합동 단속 및 환경 정화 활동을 실시하게 됩니다. 거제 소방서는 지난 4일 외국인 선주사 직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소방 안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산업 현장 내 사고 발생 시 CPR 및 응급처치 수행 능력 등에 대한 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고성군 농업기술센터 실증 연구 포장에 활짝 핀 튤립 10만 송이가 장관을 연출하고 있으며 이번 주말이면 튤립이 만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11월 이곳에 튤립 품종인 골든 아펠돈 등 8개 품종과 꽃잔디 3개 품종, 청보리, 밀, 수생식물 등을 식재한 바 있습니다. 창원대학교 간호학과는 지난 5일 제5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선서식을 통해 창원대 간호학과 학생들은 나이팅게일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전문 간호인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